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친환경차를 구매할 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포 명예관광보안관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방역 강화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여수시가 2022년도 시민 외국어 교육을 운영합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을 준 광주 전남 지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여준 만큼 새 정부에서 호남홀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를 찾은 조수진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득표율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24만 7천 표가 대선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광주 전남에서든 이 26만여 표는 윤석열 당선과 국민통합정부 출범을 견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박주선 대통령 취임위원장도 새 정부가 호남의 지지에 화답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취임식 후보지로 광주가 거론됐지만 현실적 이유로 무산돼 윤석열 당선인이 아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5.18 기념식 참석을 약속했다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18 정신은 우리 민주주의 정신의 기반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할 때 전문에 5.18 정신이 규정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지난 대선에서 보수정당으론 역대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던 국민의힘. 호남 홀대론을 불식시키고 지방선거에서도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비 후보자들이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마련한 공천 심사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성폭력과 성매매, 아동학대 등 범죄자는 기소 유예자까지 포함해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간주하고 부동산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공간위에서도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적발됐다면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의원 남구 1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후보 5명 가운데 3명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적발된 예비후보도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해당 후보들에 대한 검증과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선 직후 지방선거가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과 민주당의 검증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의견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시는 부적격자로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시작부터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매할 시 보조금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환경부 및 시군과 함께 올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으로 총 6,26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2배가 늘어난 38,456대 지원이 가능한 금액으로 전기차는 승용차 27,497대, 버스는 955대, 화물차 6,486대에 각각 대당 최대 1,100만 원, 1억 1,200만 원, 2,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소차는 승용차 2,497대, 버스 30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4천만 원, 3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차와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공해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합니다. 무공해차 구매에 대한 차종별 대상 지원 단가,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또는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폭행에 관한 청원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친 20대 여성의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발 지하철 9호선 폭행녀를 꼭 강력 처벌해 일벌백계 하여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자신이 폭행 피해자 A씨의 사촌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우연히 지하철 9호선 폭행 영상을 보게 됐다며 피해자의 목소리와 외모가 사촌형과 매우 닮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사촌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청원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쯤 발생했고 A씨가 퇴근을 위해 지하철 9호선을 타고 가던 중 여성 B씨가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는 모습을 봤다며 A씨의 얼굴에 침이 튀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A씨가 아가씨 이렇게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마디 하자 B씨가 욕설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A씨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더 심한 욕설과 발길질을 했고 영상에서 본 것처럼 휴대전화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며 이때 B씨가 나는 경찰백이 있다, 쌍방이다 라고 소리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이 사건은 여자라서 심신미약이라서 쌍방폭행 같지도 않은 쌍방폭행이라서 솜방망이 처벌은 되지 말아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고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해당 청원에는 1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7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의 관광명소를 안전하게 지키는 마포 명예관광보안관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11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만날 수 있습니다. 마포구는 마포의 관광명소를 안전하게 지키는 마포 명예관광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활동다짐, 서울관광경찰대 홍대센터의 관광경찰대 홍보시간 등을 가졌습니다. 명예관광보안관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관광명소를 지키는 자원봉사단체로 총 30명이 활동합니다. 오는 4월부터 홍대와 연남동 일대를 2개조로 나눠 야간 순찰 활동을 실시합니다. 순찰 활동은 올해 11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유관부서와 협력해 구정 홍보 캠페인과 사또 복장을 통한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반려인 천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마포구에도 이에 발맞춰 강아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마련했는데요. 정식 명칭은 마포 댕댕이 놀이터로 마포 견주들의 보호하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마포구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견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반려견 놀이터, 마포 댕댕이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저희 마포구에서는 반려견과 반려인이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이 마포 댕댕이 놀이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마포 댕댕이 놀이터는 최고 40cm 미만의 소형견이 이용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는 있지만 반려동물 등록이 꼭 되어 있는 반려견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꼭 보호자와 함께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네, 저희 마포 댕댕이 놀이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고 주중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줄이 2m 내외로만 짧게 잡고 있으니까 애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줄을 빼고 놀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고 이쪽에 이제 오면은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가 조금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집 근처에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가 생겨서 너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마포구는 구민들이 반려견과 자유롭게 활동하고 교감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이 되길 바라며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을 넘어 세계의 K-바이오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바이오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덕특구에 위치한 바이오 기업을 찾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 특구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 특구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327억 원을 투입, 체외진단기기 개발을 위한 인체 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실증과 병원체 자원 공용 연구시설 구축, 백신 치료제 조기 개발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허 시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 바이오 1세대와 2세대 대표격인 바이오니아와 바이오 오케스트라를 각각 방문했으며 최첨단 생산시설과 장비를 둘러봤습니다. 또한 기업 관계자들과 대전 바이오 창업원 구축, 바이오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시가 제1전시장 4배 규모의 대전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국제적인 과학 마이스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준공식이 3월 29일 개최됐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제2전시장은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전시장 3개, 다목적 홀 1개, 대기실, 카페테리아, 운영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특히 1층에 조성된 전시장은 최대 8,000명 동시 입장이 가능하고 전시 부스 500개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로 축구장 1.5배 크기입니다. 대전시는 오랜 수건 사업인 제2전시장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0월에 열릴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를 시작으로 중대형 전시 컨벤션 행사 유치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적 규모의 전시 컨벤션 시설, 국제회의 시설, 주변 인프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나아가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중증 장애인에게 방역 강화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가 진단키트 구매 등을 위한 방역 강화 활동비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장애인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번 지원을 추진했고요. 신속한 방역 강화 활동비 지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3월 16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약 2만 8천여 명으로 장애인 연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오는 4월 8일 일괄 지급되고 신청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28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나 광주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코로나19 상담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광주시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률이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률은 28일 0시 기준 20.9%로 전국 평균 15.1%, 특광역시 평균 12.3%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광주시 소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4차 접종률은 54.7%를 기록해 전국 평균 48%보다 높았으며 특광역시 평균 42.9%보다 월등히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의 4차 접종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백신 접종의 필요성 홍보와 지속적인 독려가 일조했다고 분석됩니다. 고위험군의 경우 4차 접종을 하면 오미크론 감염 시에도 그 이득이 큰 만큼 적극 참여 바랍니다. 한편 광주시는 확진자 규모 확대로 인한 위중증 환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대구시가 서울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반영한 16개 지역공약 사업의 국정과제 채택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의 대구의 성장 동력과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과 예산들을 국정과제에서부터 예산 편성 그리고 의회 통과까지 한 팀이 되어서 노력하자, 이런 결의가 있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대구 경북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K2 군공항의 정부 주도 이전 건설과 민간공항 건설의 국가재정 우선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 국가데이터 허브센터 건립과 데이터 캠퍼스 운영,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전기차 모터밸리와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 물의 탄소 지원화 등도 건의했습니다. 당면 현안인 군의군 대구 편입 법률안의 4월 국회 통과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대구 전역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취수원 다변화 관계기관 협정 체결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협조도 구했습니다. 대구시가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주식회사 지어솔루션과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28일 지어솔루션과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착공 후 2023년 양산을 목표로 1차 830억 원, 2025년까지 추가 700억 원, 총 1,530억 원을 투자해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건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모회사인 지어소프트는 올해 1월 자본금 100억 원을 출자해 지어솔루션을 설립했고 2차 전지원통형 배터리 케이스용 니켈 도금 강판 제조를 위한 선제 투자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어솔루션은 니켈 도금 강판을 LT정밀, 동원시스템즈 등 캔 성형 업체에 납품하고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에게 생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이불빨래방을 설치 운영합니다. 공공이불빨래방은 어르신 참여자가 독거 노인 가구와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대형 이불 수거, 세탁, 배달 서비스 제공 등 생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군은 지난해 8월 강원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현재 대화면 소재의 구 경로당을 공공이불 빨래방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불 빨래방은 세탁실, 사무실, 휴게실 등 운영시설을 갖추어 상반기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평창군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날 사회복지법인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 전담 인력과 운영 차량 및 물품 등을 지원합니다. 매년 3월 22일은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을 막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인데요. 횡성 망향의 동산에서 제30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1992년 유엔 총회에 의해 선포된 세계 물의 날은 1993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돼 어느덧 30회를 맞았는데요. 네, 그 물에 대한 소중함을 자꾸 이거 시골 살다 보니까 잊고 살았는데 오늘 또 물의 행사 날에 이렇게 참석하다 보니까 새롭게 또 물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나 물에 대한 소중함 이런 거를 다시 깨우치게 되고 그렇게 느끼게 돼서 대단히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주제는 하나 된 물로 환경부가 올해 수량 업무에 이어 하천 관리 업무를 새롭게 맡게 되면서 진정한 통합 물관리 시대가 열렸음을 공유하자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도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3월 22일 갑천면 망향의 동산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K-워터 횡성 원조권지사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갑천면 지역 주민을 비롯해 환경단체 및 지사 직원 등이 참석했는데요. 세계 물의 날에 대한 소개와 함께 기념사와 환영사,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로 제30회 세계 물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K-워터와 횡성군 그리고 군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호숫길 주변에 환경 정화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저희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한 물을 먹는 한 활동에 하나 일행하겠습니다. 물 전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한 가지 예로 우리 저희 양치질을 할 때 물을 틀어놓고
양치질 하는 것보다 물컵에다 받아서 하면은 물의 양이 약 6분의 1 정도가 적어진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더욱더 이 세계 물의 날 행사에 더욱더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참가자 전원이 참여한 하천 정화 활동이었는데요. 참가자들은 횡성의 대표 관광명소인 호숫길 5구간 정화 활동을 펼치며 물의 소중함과 지역 수자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방의료원 간호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충북도가 공공간호사를 양성합니다. 도는 올해부터 공공간호사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간호학과 4학년 학생 40명을 추천받아 1인당 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2년간 청주와 충주의료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도는 최소 2028년까지 매년 4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두 의료원에 간호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북의 대표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을 위한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도민들이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는 자문회의를 통해 동상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건립 대상과 장소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자주 독립의 중요성과 노력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충북의 대표 독립운동가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지난달 광주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배부된 4차 백신 가운데 40% 정도가 폐기 처분됐습니다. 질병청의 정확한 수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차 백신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배부된 4차 백신 10개 중 4개가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000여 명분의 백신 중 6,000여 명분이 유효기간 만료로 버려진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구체적인 수요 조사 없이 4차 백신 물량을 전국에 배부했습니다. 하지만 4차 백신을 맞아야 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랐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접종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접종 계획을 앞당겨서 시행해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접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4차 접종용으로 배정된 백신 물량을 사용 기간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해서 전남 지역의 폐기율은 11.5%입니다. 남아돌 것으로 예상되는 4차 백신을 시 군 간에 적절하게 전환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서 백신 수급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가지고 시군 보건소 간 배정량을 재조정하고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 안에 전국 지자체로부터 폐기량을 보고받고 내부 논의 후 최종 폐기량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내 첫 미디어 아트 전용 전시관 지맵이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4년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에 선정된 이후 광주가 이번 지맵 개관을 통해 미디어 아트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인간이 있을까요? 인간을 꿈꾸는 로봇 테미스와의 대화를 통해 기계와의 감정 소통을 생각해봅니다. 첨단 인터랙티브 시스템을 이용한 작품을 손으로 만지자 작품 속 동물이 움직이고 연주까지 선보입니다. 인터랙티브 아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랫대 미술관에서 왔었는데 광주에서도 볼 수 있고 체험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첫 미디어 아트 전용 전시관 G맵이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G맵은 AI와 VR, 로봇과 인터랙티브 아트 등을 결합한 개관 전시, 디지털 공명전을 통해 미디어 아트의 선모임과 동시에 미디어 아트 구심점으로서 G맵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술 이면에 있는 다양한 지금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라든지 혹은 미래의 어떤 고민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의논할 수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지난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에 선정된 이후 창의벨트 조성을 지속해온 광주시는 GMAP 개관을 계기로 문화도시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GMAP을 창작과 교육, 교류까지 미디어 아트 전반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체험하고 교육하는 장소, 그리고 문화산업과 연결이 되고 전 세계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국내 미디어 아트를 선도하고 있는 광주가 GMAP 개관과 함께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단 없는 광주의 발전을 통해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완성해 5년 후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고 미래 100년을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재선 도전 출사표를 던진 장소는 전국 최초의 노사 상생형 일자리의 상징 광주 글로벌 모터스였습니다. 지난 4년간의 시정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가 완성된 점을 강조하고 새로운 경제 발전을 이끌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용섭 시장은 첫 공약으로 광주 전남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우선 광주와 인근 5개 시군을 단일 경제권으로 묶고 영산강을 따라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은 수도권의 블랙홀을 막아내고 광주 전남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법입니다. 광주의 질적 성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오던 그린 스마트 펀시티를 완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만드는 일, 특급 호텔과 복합 쇼핑몰 유치 등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중단 없는 광주 발전을 원한다면, 광주 품격에 걸맞는 시장다운 시장을 원한다면 이번에도 사람의 나라 광주시장은 이용섭이어야 합니다. 이 시장은 오는 31일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민주당 경선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장 경선에는 이용섭 시장 외에도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준호 변호사, 김혜경 남부대 초빙 교수 등이 경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가 다시 가동에 들어가자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SRF 사용에 대한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온 후에도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입장차는 여전히 팽팽합니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가 4년여 만에 재가동에 들어가자마자 SRF 사용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고형 폐기물 연료, 이른바 SRF를 활용하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발전소 가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건강 문제, 환경 문제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시민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법적으로도 끝까지 저희들은 투쟁을 할 것이고, 지난 2017년 준공된 열병합 발전소는 1년 만에 유해물질 배출 논란으로 가동을 멈췄다가 4년이 넘어서야 다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행정소송 1심과 2심 모두 승소해 발전소 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범 운영과 설비 점검 이후 본격적인 발전소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하고 2심에서 다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률적으로 또 가동하는데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법적 정당성이 부여가 된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SRF 가동 여부를 최종 확정할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가 빨라도 6개월 뒤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동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에서 호남 역대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 공략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31일 공천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졌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지방의회 10석가량은 당선권에 들어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광주 12.72, 전남 11.44%로 역대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국민의힘.
현재 광주 전남에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이전과 달라졌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입니다. 전남에서만 광양과 여수, 목포 등에서 기초의회 4석과 도의회 비례대표 1석, 광주의 경우 기초광역의회 5석 등 10석 안팎을 최소 당선권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30-40석입니다. 호남에서 저희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조금씩 우리 국민의힘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속도나 강도가 더 빨라질 수 있도록 좋은 분들을 우리 호남에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득표율 21.1%와 27.99%를 기록한 광주 봉선 이동이나 광양 금호동과 같이 평균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곳이나 20대가 많은 대학가 지역구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자격시험, 이른바 PPAT를 통해 역량이 있는 후보자를 출마시키기 위해 이준석 대표도 다음 달 2일 광주에서 공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호남 공략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원 당선을 위한 중앙당 차원의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호남의 단체장분들이 저희 방에 오면 제가 그거를 주도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 의무화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호남 지방의원 확보를 위해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10년 만인 내년 4월에 개최됩니다. 개막을 1년 앞두고 순천 전역을 정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와 한국수목정원관리원이 손을 잡았습니다.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국내외 홍보와 생활정원 조성,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금년과 내년이 포스트 코로나 전라남도 방문 후 해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원 박람회가 이런 전라남도 방문회의 꽃이 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을 하겠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지난 2013년 개최된 이후 10년 만인 내년 다시 개최됩니다. 10년 전 박람회가 순천만의 보존을 위한 생태축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면 이번 목표는 순천 전체를 정원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개인 정원 조성이나 정원 교육과 관련 산업 등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 많은 관람객이 내방객이 와서 내가 해설사로 다시 한번 또 도약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봉사할 것입니다. 조직위는 다음 달부터 박람회장 조성 공사를 본격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수의 한 철거 예정 무인텔에 흉가 체험을 한다며 초등학교 학생들끼리 위험하게 방치된 철거 건물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폐건물에 초등학생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지만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뭔가에 쫓기듯 무인텔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갑니다. 바닥에는 고양이 사체와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방 안 내부에는 누군가 머문 듯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무인텔 내부를 샅샅이 훑어본 초등학생들은 곧이어 건물을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철거 예정인 무인텔에 몰래 들어가 흉가 체험을 한 동영상 속 초등학생은 모두 10명. 이른바 흉가 체험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줄줄이 무인텔을 찾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빨리 조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업체가 이 일대 무인텔 4곳을 매입해 43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을 추진하다 일정이 미뤄지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지난해부터 이런 문제가 불거졌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 있고요. 안전의 위험성도 노출되었고 허술한 관리로 장기간 방치된 무인텔이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망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 지역의 격전지 5곳에 기초단체장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첫 순서로 현직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광양시장 선거에는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의 4파전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부터 4위 후보 간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무소속 후보와 본선까지 치열한 선거전이 전망됩니다. 차기 광양시장으로 누구를 뽑을지 물었습니다. 무소속 정인화 전 국회의원이 20.5%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민주당 이용재 전 도의회 의장 19.8, 김재무 현 전남도 체육회장 19.7, 문양호 현 시의회 부의장 14.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에서 4위 후보 간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6.4%포인트로 혼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신홍섭 전 도의원, 김재휴 전 보성군 부군수, 서장원 전 광양보건대 총장, 문선용 전 광양시 시장관리팀장은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광양시장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를 물었습니다. 이용재 후보가 김재무, 문양호 두 후보를 오차 범위 내 4.4%포인트, 5.6%포인트 각각 앞서며 선두를 달렸습니다. 광양시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과 공직사회 신뢰도 개선이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오염 대책 마련과 여수광양 항만공사 여수박람회장 인수개발도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C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광양 거주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자동 응답조사를 했으며 응답률 7.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순천시장 여론조사에서는 후보들이 치열한 혼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두권을 형성한 후보 4명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이며 선거판을 달구고 있습니다. 차기 순천시장 선거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오학은 전 도의원이 19.2%로 가장 높았고, 허석 현 순천시장 18.2%, 손훈모 전 이재명 경선대책본부 순천공동본부장 17.3%, 장만채 전 순천대 총장 16.3%로 나타났습니다. 선두권을 형성한 4명의 후보는 불과 1에서 2.9%포인트 격차로 치열한 혼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김동현, 구이승, 김영득, 이영준, 김정욱 후보가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며 뒤를 따랐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를 물었습니다. 오학은 손훈모, 허석, 장만채 순으로 선두권 4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순천시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우선순위로 꼽았고, 주택 가격 안정, 공직사회 신뢰도 개선, 국제 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노관규 전 순천시장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예비 후보 등록이나 공식 출마 선언, 현역 단체장이라는 조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됐는데, 내일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전에 뛰어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C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순천 거주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자동 응답조사를 했으며, 응답률 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여수시장 선거전은 현 권오봉 시장이 여수시장 첫 재선에 성공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권오봉 현 시장이 2위권을 형성한 정기명, 전창건 두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여수시장으로 누가 적합한지를 물었더니 권오봉 현 시장이 24%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어서 정기명 전 여수울 지역위원장 13.9, 전창곤 현 시의회 의장 13, 강화수 전 청와대 행정관 12.1,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 10.1%로 4명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우위를 보인 권오봉 시장은 2위권을 형성한 정기명, 전창곤 두 후보를 오차 범위 밖 10%포인트 이상 앞서며 선두를 달렸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순위 변동이 없는 가운데 권 시장이 정기명, 전창곤 두 후보를 각각 8.8%포인트와 9.1%포인트 앞섰습니다. 여수시장 선택 기준으로는 정책 공약이 2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추진력, 행정 경험, 청렴성, 지역 통합 순으로 나왔습니다. 여수시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는 10명 가운데 4명이 청년 인구 유출 및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첫 번째로 꼽았고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C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여수거주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자동 응답조사를 했으며 응답률 7.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목포시장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현 시장과 전 시장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응답이 달랐습니다. 목포시장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박홍률 전 시장이 40%, 김종식 현 시장이 32.4%로 나타났고 강성희 후보가 9.1%, 조여한과 여인두 후보가 각각 2.9%와 2.5%를 보였습니다. 기타 후보 지지와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도 각각 2.2%와 10.9%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냐고 물었습니다. 박홍률 전 시장이 39.3%, 김종식 현 시장이 30.6%로 오차 범위 안에서 박 전 시장이 앞서갔습니다. 강성희 11.2%, 조요한 4.7%를 보였고 기타 후보 지지와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도 각각 4.3%와 9.8%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목포시 현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가 27.4%로 응답이 가장 높았고 세계적인 관광도시 육성 24.2%, 코로나19 지원과 수산식품 산업도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까지는 산업도시 활성화를, 60대 이상은 관광도시 육성을 1순위로 꼽아 세대별 관심이 달랐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KBC 광주방송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목포 거주 유권자 500명에게 지난 3월 27일부터 이틀간 자동 응답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올해부터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10만 원 상당의 입학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수시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2학년도 입학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 입학생으로 보호자가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지참해 초등학생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입학지원금은 여수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1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여수시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시민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시민 외국어 교육을 운영합니다. 3월 개강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34주 일정으로 진행되는 시민 외국어 교육은 행복교육지원센터 등 13개 교육장에서 운영됩니다. 수강 과목은 시민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4개 과목으로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큰 일교차가 특징인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가 가장 걱정되지만 관절도 챙겨야 하는데요. 자칫 옷을 얇게 입었다가 몸이 겨울보다 춥다고 받아들여 근육과 혈관을 수축시켜 요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봄철 심해지는 요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